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은 한 주의 마지막 시장을 무난하게 마무리했는데요. 이제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의 흐름에 대해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의견들은 항상 엇갈리고 있고요.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3일은 한 주의 마지막이었던 금요일인데요. 패드가 선호하고 있는 물가 지표가 둔화를 했다는 소식에 시장이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23일 다우지수는 0.53%가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59%,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21%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일단은 상승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우선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세 가지 우량주 ETF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시장이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서 마무리를 했던 만큼 무난하게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상승세가 조금은 더 강했던 것 같고요. 다만 아쉽게도 요새 굉장히 크게 폭락을 하고 있는 테슬라죠. 이번에도 2%에 가깝게 더 하락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의 움직임인데요. 일단 지수 ETF들은 상승을 했지만 반도체 테마를 대표하고 있는 주요 ETF들하고, 그리고 글로벌 자율주행과 글로벌 2차전지,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의 ETF들은 아쉽게도 좋지 못한 모습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의 ETF들인데요. 기술주 분야들이 최근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역시나 대체적으로 흐름들이 좋지가 못했고요. 일단 메타버스 테마의 ETF와 국내장과 관련이 있는 클라우드, 그리고 사이버 보안 ETF까지 아쉽게도 별로 좋지 못한 흐름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던 모습입니다. 그럼 한 주 동안의 지수의 성과도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을 했던 모습인데요. S&P 500 지수는 0.2%가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100 지수도 마이너스 2.3%,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가장 많이 하락을 했는데 3.8%가 하락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현재 위치는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20%가 하락한 지점이죠. 3800선 근처에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마이너스 14%의 지지선이 4100선하고 다음으로 마이너스 20%의 지지선이 3800선을 사이에 두고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주가 올해의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JP 모건에서도 올해 시장은 현재 주가 비슷한 3800선 근처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연말이라서 유동성이 작을 거라는 게 그 이유였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럼 내년에는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평균 데이터로만 살펴본다면 미국은 지난 93년 동안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한 해는 30년이라고 합니다. 즉 3분의 1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남은 3분의 2는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거죠. 시장이 우상향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대부분의 하락은 1년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그럼 역시나 올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플러스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난 30년 동안에 연속으로 하락한 경우가 단 4번 뿐이었다고 하고요. 확률로 따진다면 올해처럼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반등할 확률은 70%,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10%였는데 다시 상승한 해만 따진다면 평균 수익률은 23%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시장의 대세 의견은 내년 상반기에는 하락을, 그리고 하반기에는 회복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하락을 시작하거나 다음해인 2024년에 하락을 할 조짐을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시장이 좋은 흐름을 다시 탈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투자의 방향을 잡는데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내년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시장이 침체에 빠져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걸 걱정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없는 게 그 다음에는 훨씬 더 강력한 강세장이 과거에는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과 같은 조정장이 훨씬 더 좋고 큰 기회라고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오랫동안 시장이 행보를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싸게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건 같은 금액을 가지고서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모은 수량이 더 오랜 기간 동안 강세장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도 더 큰 투자의 성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기회를 줄 때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수량을 늘릴 시기라는 거고요. 지금 당장에 플러스 마이너스 20에서 30%의 성과를 신경을 쓰지 말고 이 다음에 올 강세장에서의 큰 성과를 신경을 쓰자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이미 투자의 대가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지 알려줬고요. 우리들이 할 일은 방향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걸 반드시 해내야지만 좋은 투자의 성과를 가져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적립식 장기 투자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엄청 쉽고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이걸 해내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만 해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투자란 인내심 싸움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도 인내심이 없으면 투자의 성과를 가져갈 수가 없고요. 항상 인내심이 강했던 소수의 투자자들만이 장기 투자로 성공을 했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